강도구가 보통 아니네. 깡으로 가야 돼. 좋았어. 이야.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목표 강의하는 법학박사 강종훈 평가사입니다. 오늘 32기에 합격하신 우리 강동원 평가사님하고 윤지상 평가사님을 모시고 법규의 합격비기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두 분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저 강동원 32기 우리 합격생분은 온라인 생동차 여기 이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지상 우리 32기 합격생은 오프라인 생동차. 두 분이 아주 생동차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인터뷰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짧은 시간에 무조건 합격하는 그런 비기를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자기소개 우리 윤지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32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윤지상이라고 합니다. 또 목소리가 좀 겸손해.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자, 우리 강동원 평가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32기 감정평가 시험에 합격하게 된 합격생 강동원입니다. 수험 기간은 13개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너무 운 좋게 온라인 생동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려주셨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또 저랑 잘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원 평가사. 네, 저는 저희 과가 건축공학이다 보니까 좀 건축 관련으로 이제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뭐 선배들처럼 같이 시공사에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전문 직종을 찾다가 건축도 관련돼 있고 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제가 활달하고 좀 사람 만나는 그런 교류적인 성격이라서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학업을 끝나고 이제 하자해서 모든 학업을 마친 다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고시촌에 그 학원들이 많잖아요. 서울법학원 방문각을 선택한 계기가 먼저. 저는 다양한 학원을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다 좋게 말해 주셨지만 이제 합격 수기나 이런 게 월등하게 방문각이 많고 뭐 합격자 수만 해도 거의 50% 뭐 60% 이상이 방문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믿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윤지상 평가사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과목 위주로 온라인 강의에 샘플 강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샘플 강의. 그 중에서 가장 저랑 맞을 것 같은 분들 위주로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서울법학원에 계셔갖고 이 서울법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무엇보다 두 분이 이제 생동차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우리 윤지상 평가사 비결이 있다면 뭐 어떤 거 있겠어요? 운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우리 강사님들께서 공부하면서 알려주신 것들이 많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그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하고도 이렇게 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동차로 이렇게 온라인 합격하려면은 이게 그 자기관리 능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자기관리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공부 처음에는 저도 좀 의지가 좀 많이 약해져서 처음에 좀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쉬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공부를 하냐고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이 가족들이 막 저를 다 지원해 주시고 친구들이 다 믿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걸 1년 더 똑같은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압박이 왔고 그게 좀 더 공부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시험이 뭐 단기간 뭐 3개월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좀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동차 합격 수기를 봤을 때는 주말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좀 휴식도 제대로 갖자는 좀 편한 마인드로 해서 지속적인 자기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야, 마인드가 아주 보통 마인드가 아니네요. 우리 윤지상 평가사는 강의도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다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강의 같은 건 어떻게 우리 법규 강의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법규 강의는 이제 먼저 실강을 저는 들었었기 때문에 실강에서 공부를 한번 했었고 그런 경우에 그 실강생들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복습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강정원 평가사님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복습하기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틀어만 놔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강정원 박사님 이제 강의를 틀어놓으면서 들으면서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배속도 많이 하면서 뭐 2배속, 2.5배속, 심지어는 3.5배속까지도 뭐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고 샤워를 할 때도 항상 강의를 틀어놨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미용실 갈 때도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미용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강의를 앞에 틀어놓고 한쪽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이제 머리를 잘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친 법규. 와, 깨어있는 시간에는 항상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단하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동원 평가사는 이 암기 비법이 남다른데 보니까 암기 비법이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받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강정원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흐름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암기가 중요하다 해서 저도 일단 암기를 어떻게 할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시험 추세가 행정법이 아니라 3법 위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기간이 짧은 생동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격을 이제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3법 위주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솔직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자의 승계 같은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스터디에서 이제 논점으로 나온 부분은 제가 따로 서브로 정리해서 그 부분만 보고 거의 3법 위주로 보고 들어가는데 오늘 그 자료 갖고 왔잖아.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 암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서브를 한 35페이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하루 아니면 이틀 안에 한 번씩 1회독을 할 수 있게 빠르게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다 두 문자로 돼 있네? 네, 두 문자와 키워드 그리고 판례도 좀 키워드랑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미 어차피 기본서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회독했기 때문에 키워드만 봐도 기억이 나고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답안지 쓸 이게 수 있도록 보니까 했습니다. 목차 위주로 돼서 목차에다가 키워드를 다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서브. 네, 이거는 1차 서브인데 제가 네, 암기장이랑 암기 네, 이걸 외울 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거의 대부분이 박사님 암기장에다 판례 좀 추가하고 내 책하고 비슷한 네, 거. 거의 똑같습니다. 아, 내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어? 이렇구만요. 네, 그다음에 뭐 스터디 때나 뭐 나왔던 논점들은 제가 한글로 쳐서 잘라서 올리고 해서 이거를? 네, 워딩으로. 네 워딩으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뭐 글씨도 뭐 완전히 뭐 그래서 깨알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 깨알같이 잘 저거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달달달 다 외운 거네. 달달달 외웠습니다. 공부의 그 시간은 짧은데 보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보니까 되게 압축적으로다가 동영상을 거의 뭐 10번, 20번 정도 들을 정도로 하고 이거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저렇게 많은 이 암기력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한 저거네요. 스터디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스터디 중간 이제 9주차부터 들어가서 딱 6번밖에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9주차 때 사실 처음 이론이랑 법규 답안을 써봤는데 그 6번의 기간 동안 어떻게든 100등 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뛰어들었다고. 아, 이 무모하냐. 네. 무모한. 아니, 내가 안 그래도 그 3기 스터디 하는데 뜬금포로 와 있는 거야. 생동차가 와 있어. 야, 그거 할만하냐? 그래서, 아,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해봐. 근데, 야, 좀, 나도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완전 최하위 점수였는데 매주 한 2, 30등씩 조금씩 올라서 아, 점점 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80등 때까지 80분대까지. 오, 합격 수준까지 왔네. 겨우 제 목표에 그래도 딱 그게 우리가 한 도달해서 5장 중에서 네. 첫 번째 페이지 있으면 거의 안정권이잖아. 네, 그지? 네, 그래서 80등이면 거의 첫 번째 페이지 정도. 한두 번째, 네, 정도까지. 네, 아,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안정권이니까. 아니, 근데 그거 본인이 그냥 몰라도 한번 해보겠다. 많이 그냥 깨지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와서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점을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매주 조금씩 점수가 오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점수가 오르는 거에 자신감이 붙고 재미를 느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우가 보통 아니야. 깡으로 가야 돼. 좋았어. 이야. 강동원 평가사는 그게 온라인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럼 스터디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인강으로 이렇게 강의를 다 들었지만 스터디만은 학원에서 좀 실강으로 듣자 해서 제가 3기 스터디는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저도 윤희산 평가사님처럼 1차 끝나고 아직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좀 서브 좀 보고 해서 이제 저도 6주차부터 거의 참여를 시작했는데 3기 6주차?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9번 정도 이제 쓸 기회가 있었는데 14번인가 있었지 우리가? 네, 14번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9번 동안 어떻게 쓸까 이렇게 구상도 하고 아까 진짜 저도 상황이 뭔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진짜 저 처음인데 이제 답안지 분량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채울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3번까지밖에 못 풀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시간이 그래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항별로 어떻게 내가 시간을 배분하고 이렇게 커버할 수 있을까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스터디가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과연 내가 모르는 논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점수를 획득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이 뭐 수능처럼 점수를 뭐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점씩 1점씩 쌓아가는 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시험인 만큼 이제 그 부분을 못 써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커버하자 해서 좀 더 보충하고 어떻게든 내용을 좀 채우고 해서 좀 전체적인 답안지의 형식을 완성시키려고 공부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답안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자세 아주 중요하네. 요 자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다 암기가 안 돼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답안 채우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진짜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러니까 사실은 답안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되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데, 야,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생동차를 목표로 한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저도 처음에는 아직도 학업이 준비 아직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감정평가사 시험을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뭐 이렇게 좀 강의를 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상담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2년은 기본은 2년 잡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2년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합격 수기도 그렇고 이런 걸 다 봤을 때 절대 생동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동차를 뭐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이나 뭐 아직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분들도 생동차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 시험이 오래 공부한다고 그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시험을 이제 그냥 넘기고 나는 2년 차에서 합격할 거라고 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 3년 차 때 동차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첫 번째 주어진 기회 때 이건 난 어떻게든 합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이제 저는 너무 운 좋게 붙었지만 최선의 결과는 합격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자기 이제 공부 방향을 재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평가사 이거 참 준비 잘해왔네. 강정훈 선생 강의의 그 뭐 장단점이랄까? 그런 거랑 교재 활용법 이런 거 준비해왔네. 한번 얘기해보시죠. 뭐 내가 시킨 건 아니야. 먼저 이제 교수님 강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장점이 이제 공부 범위가 적다는 겁니다. 법규가 이제 3법이 시험 범위라고 나와 있지만 행정법 논점이 같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행정법을 최소화시키고 3법 위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더 범위가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양 많다고 사람들이 불만 많아. 뭐 양이 많다는 게 우리 강쌤이 양 너무 많다. 그저 자료 양이 네. 많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지 않거든. 이게 헷갈리시면 안 그죠? 되는 게 헷갈리면 공부 범위가 적다는 거랑 그 자료가 많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자료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자료들을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실 때마다 한번 보시고 이제 버리시는 식으로 바로 처리하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어차피 이거는 반복되는 네, 반복된 자료도 논점을 있고. 사실 주시는 거니까 그때 주실 때마다 복습하시는 느낌으로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범위와 이제 자료의 양은 좀 혼동이 안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재를 활용하는 그 방법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판례나 조문 같은 거를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읽을 수 있고 이거를 그냥 내가 읽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복습하는 입장에서 볼 때 책이 없어도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셔서 강의만 듣고 있어도 이제 책 없이 공부가 가능하고 저희 어차피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키워드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각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문장으로 공부를 하고 문장으로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잘 쓰게 되고 서술형 답안지에 이제 조금 더 적합한 그런 강의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앵무새 전략이잖아. 앵무새 하는 거 힘들어요. 본인도 계속 똑같은 거 하려면은 힘든데 이게 이제 빨리 합격시키려면은 암기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앵무새 전략이 가장 또 공부에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다음 기수 후배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공부의 팁 이런 것도 좀. 일단 뭐 저도 박사님 강의를 들었지만 어쨌든 법규는 암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실무랑 이론이랑 다른 점이 실무랑 이론은 좀 처음에 문제지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목차를 잡아야 되지만 법규는 거의 컨트롤 C에서 암기한 것을 컨트롤 V에서 붙이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가장 필수인데 뭐 예를 들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쨌든 판례가 답이고 사안의 포섭이 가장 큰 법규의 점수가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강정훈 평가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녹음을 해서 들어라 하셨는데, 저는 좀 스터디를 보러 갈 때 이렇게 좀 버스를 자주 이용해서 제가 좀 소음에 때문에 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정훈 평가사님 그 카페에 가면 이제 판례가 있는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잘 그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 이렇게 계속 암기를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기의 생활화. 네, 암기 생활을 가장 그래야지 중요한 것 빨리 합격한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사실 2차 논술이라는 게 이해도 이해지만은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쓰려고 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빠른 시간에 합격한 게 보니까 이 암기 빗벌이 남들었던 것 같아요. 막 동영상 많이 듣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정리해가지고 외웠던 것이 이제 합격에 좀 견인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임지선 평가사 또 단기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단연차 분들이랑 그래도 경쟁이 될 수 있게 자신의 좀 체급을 좀 키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할수록 더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문제를 알려주시고 시험을 보는데 조금 더 실력을 쌓고 이제 단연차들과 경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문제를 미리 안 보고 가서 직접 풀어보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훗날을 볼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강동원 평가사는 K모 아주 법인에 훌륭한 법인에 또 취직도 돼서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임지선 평가사는 이제 앞으로 학생이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좋은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우리 빛나는 내일을 또 응원하면서 오늘 합격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훌륭한 감정평가사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